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누르셔도 됩니다. 와, 여러분 진짜 설마를 사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현재까지 두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약속드린 대로 정말 영상에서 이렇게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킬희한님, 또 낑나옹님, 정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저에게 사주신 이 금액에 10배, 100배 더 수익 나시길 제가 꼭 기원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밥을 사주셨든 너무너무 감사한 분들, 제가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지금까지 사주신 분들 스페셜 땡스로 올라가는 크레딧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정개미입니다. 자, 오늘은 7월 1일 7월의 첫째 날 매매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이날은 제가 그 기록적인 시연손익 480 그 영상 올린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영상 올리고 나서 완전히 뻗어버렸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에는 당연히 못 일어났고요. 원래 영상 올리고 다음 날은 좀 쉬려고 매매를 잘 안 하는데 이날 또 점심 정도에 눈이 떠져서 제가 오후장 매매를 좀 했습니다. 근데 뭐 이날 일어나서 보니 장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뭐 코스닥이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하고 마감한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날은 오후장만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간 보시면 지금 1시 12분 정도를 가리키고 있죠. 네, 그러면 이날 녹화본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서 지금 오후장 매매를 또 시작했습니다. 초반에 약간 눈싸움 하면서 여러 종목들을 지금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뭐 장이 좋지 않네요. 매매를 그냥 하지 말까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뭐 눈싸움을 한번 해볼게요. 자, 뭐 돌고 돌아서 제가 도착한 종목은요, SCB Nuclear launch detected. SV 인베스트먼트. 죄송합니다. 제가 또 왕년에 스타 좀 해서 개 눈엔 똥만 보인다고 그렇게 보였나 보네요. 아무튼 SV 인베스트먼트에 왔습니다. 일단 뭐 초반에 기선제압 하려고 눈싸움 중이고요. 한 3,710원? 이 정도 선빵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분봉 차트를 보시면 약간 바로 직전 고점을 살짝 뚫어준 상태고요. 아직은 제가 걸어놓은 금액 전체는 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부분적으로만 체결이 됐는데 아마 곧 체결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체 다 체결이 됐고요. 약 808주, 제가 항상 선빵에 들어가는 약 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후속타는 3,690원 이 정도에 또 걸어 놓도록 할게요. 지난번 영상에 아이스크림도 사먹기 힘든 480원 익절 영상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힘을 좀 내서 수익을 꼭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지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돈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는다고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거의 뭐 한 쌍쌍바, 뭐 요즘에 또 파나요? 쌍쌍바 한 분할 매수 정도 해야 겨우 한 입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뭐 참 재밌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돌파를 해주나? 일단 시장가로 불타기 한번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 이렇게 걸어놨고요. 근데 뭐 요즘 매매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또 돌파 매매가 시장 상황상 또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뭐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어떻게 대응을 잘 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3,685원에 걸어놓은 가격까지 지금 왔어요. 방금 또 체결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락장이라 그런지 느낌이 좀 좋지는 않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약간 꼭지에 물린 것 같습니다. 지금 나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야 임마. 겁나게 팔아 제끼네. 뭐 익숙합니다. 사면은 바로 떨어지는 거. 하지만
저에겐 무려 10발이 넘는 총알이 더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큰 걱정은 없는데 3,650원 정도 또 걸어 놓을게요. 뭐 움직임이 그렇게 뭐 빠르진 않아서 제가 다른 종목들도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여차하면 오른손 왼손 다 써가며 두 종목 정도 동시에 한번 매매를 하려고 지금 다른 종목들 계속 검색하고 있어요. 지금 또 제가 프로그램 매매를 보니까 3,600원 중반 정도에 사서 제가 샀던 평단인 3,710원에서 15원 정도 이때 계속 팔아치우고 있는 세력이 보이거든요. 3,710원 정도에 팔아치우는 세력이 있는데 제가 3,710원에 샀다는 거는 거의 꼭지에 물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작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제가 계속 밑에서 조금 평단을 낮춰가면서 추가 매수를 하다가 그 세력들이 팔아치우는 3,710원 꼭지점 저의 평단 제가 처음 샀던 가격 그 가격이 다시 오면 그때 팔던지 아니면 그 가격이 다시 오지 않으면 제가 그냥 종가에 처분을 하던지 하도록 할게요. 그 이상을 가더라도 제가 이 종목은 먹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좀 미리 좀 유심히 보지 않고 제가 섣불리 좀 약간 들어갔던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누가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 아주 의미 없는 단주 매매 원투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달라 아주 발악을 하는 거죠. 현대리바트 제가 얼마 전에 뭐 제 영상 보신 분 알겠지만 매매했던 종목이죠. 기관이 뭐 며칠 연속 엄청나게 사고 있네요. 현대리바트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오늘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한 종목은 토끼 같은 종목으로 좀 찾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장이 좋은 날은요 저는 거북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장이 안 좋은 날은 오히려 토끼같이 정말 빨리빨리 움직이는 힘이 좀 센 종목들을 거래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놈은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제 평단 사라졌어요. 3,650원 추가 매수 걸어놓은 타점까지 제가 볼 땐 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차트에서 120분 선도 깬 거 보니까 조금 더 계속 내려갈 것 같긴 해요. 50원에 한번 다 체결이 됐네요. 체결되니까 또 평단이 잠깐 고개를 또 내밀었습니다. 뭔가 위로가 됩니다. 현대리바트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사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장이 안 좋은 날은 오히려 토끼 같은 종목 또 장이 좋은 날은 오히려 거북이 같은 종목을 추천을 드리냐면요. 거북이 같은 종목들은 제가 저번에 매매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이왕 오르고 있으면 굳이 토끼 같은 종목에 리스크 걸지 않고 지수 따라서 조용히 잘 움직이는 그런 거북이 같은 종목들을 찾으시는 게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장이 하락하고 있으면 마찬가지로 거북이 종목들은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막 갑자기 엄청나게 하락을 보이진 않겠지만 지수 따라서 천천히 계속 찔끔찔끔 하락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끼 같은 종목들은 장이 좋으나 장이 나쁘나 정말 마이웨이로 움직이거든요. 뭐 거의가 다 작전주 테마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오늘 수익을 좀 봐야겠다 싶으면 장이 안 좋은 날은 토끼 같은 종목들을 찾으시는 게 수익을 보실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지수를 또 시장을 무시한 채로 그냥 지 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타점을 오히려 찾을 기회는 더 많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토끼 종목들은 하락을 갑작스럽게 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상승장에는 굳이 그 리스크를 괜히 내가 뭐 굳이 갑자기 하락할 확률이 높은 그 토끼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는 거북이 종목으로 그 흐름을 그대로 타시는 게 리스크가 적으시고요. 장이 좋은데 토끼 종목은 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남들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만 토끼 잘못 골랐다가 하락해버리면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날들은 토끼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장이 안 좋은 날에 그날 뭐 매매를 아예 하지 마시거나 굳이 내가 수익을 봐야겠다 연습을 좀 해야겠다 하시면 오히려 토끼 같은 종목들을 그나마 상승
상승하는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떤 분이 댓글에도 한번 질문을 주셨었는데, 저는 장이 안 좋은 날 오히려 단타를 해볼까 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요. 장이 좋은 날은 오히려 오버나잇이나 스윙으로 종목을 가져가야겠다라는 선택을 합니다. 뭐 같은 이유겠죠. 아니 장이 계속 뭐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데 스윙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 오를 테니까요. 그러나 장이 계속 좋지 않으면 스윙하고 있던 종목도 분명히 떨어질 테고, 하지만 단타는 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언제든지 먹을 타이밍은 주죠.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도 되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는 단타로 승부를 볼 때가 많습니다. 지금 계속 SB 인베스트먼트는 떨어지고 있는데, 네, 635원 정도에 제가 다시 한번 추가 타점 잡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결되었습니다. 체결이 되고 있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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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 체결됐습니다. 또 평단이 잠깐 빼꼼하고 보이기 시작하네요. 조금 더 낮아져서. 그렇지. 3,681원까지 평단을 일단 떨어뜨리긴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에 샀던 가격 3,710원 그 정도에 저는 꼭 이 종목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꼭지점에서 물렸어요. 하지만 뭐 저에겐 분할 매수의 총알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뭐 선빵이 저기서 물렸다 하더라도 그게 저의 최종 평단은 아니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가지면서 매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분할 매수 하세요. 몰빵하지 마시고. 사자마자 뭐 오르면 좋긴 하겠지만 그거는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정말 운칠기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되고요. 누가 뭐 이거 지금 100% 오른다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사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언제 또 추가 매수를 하느냐, 추가 매수를 하면서 이걸 다시 언제 팔 거냐, 이런 것들을 대응하면서 이 종목과 진정한 싸움을 하는 것이 또 나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력을 꼭 여러분들도 키워보시길 바라요. 평단이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3,710원 저의 첫 선빵 타점 이상으로 가도 저는 뭐 미련 없이 팔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타점이 장 종료 때까지 오지 않는다면 뭐 손절이든 익절이든 종가에 처분하고요. SK증권 제가 아주 좋아하는 1,000원이나 만원 언저리에 있는 그 주식이죠. 와, 물량 쌓여있는 게 어마어마하네요. 일단 뭐 SK증권이든 뭐든 오늘은 이 1,000원 언저리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토끼같이 움직이는 것들 제가 계속 한번 찾아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정말 아주 그냥 제가 꼭지에서 매수를 했었네요.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3,615원 이 정도에 또 추가 매수 해볼게요. 체결되었습니다. 네, 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다 체결이 됐고요. 평단이 3,670원이 됐습니다. 자, KPM텍 이게 좋아 보이네요. 바로 한번 선빵 들어가 볼게요. 1,000원에 3,000주 딱 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1,000원이나 만원 딱 근처에 있는 종목을 단타 칠 때 선호하는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지금 보시면 여기 1,000원 아래로 999원부터 989원까지 10호가가 다 떨어져 봤자 약 1% 떨어집니다. 보시죠. 9.53%에서 8.43%까지. 반대로 1,000원에서 10호가가 오르면 9.53에서 14.46 무려 5%가 오르죠. 떨어질 때는 한 틱 두 틱 떨어져도 별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를 때는 한 틱 두 틱만 올라도 엄청나게 크게 오릅니다. 제가 이 이유는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법적으로 정해진 종목의 가격별로 한 호가당 한 틱당 몇 프로로 설정할지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0원부터 1,000원까지 다르고요. 1,000원부터 5,000원까지 다르고요. 5,000원부터 또 만원까지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 범위에
끝에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0원에서 시작해서 1000원에 가까워질수록 틱당 0.1%에 가까워지고요. 이 범위의 시작일수록, 그러니까 1000원은 또 시작이죠. 1000원에서 그 다음 구간이 5000원인데 1000원에서 시작할수록 0.5%에 가깝습니다. 근데 5000원에 가까워질수록 또 0.1%에 가까워지겠죠.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이 1000원부터 5000원까지는 틱당 5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1000원에서 5원은 0.5%고 5000원에서 5원은 0.1%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은 구간에서도 퍼센티지가 천차만별입니다. 한 틱당 내가 먹을 수 있는 퍼센티지가요. 네, 좀 헷갈리신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궁금증이 좀 해결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KPM 테크는 뭐 영원히 1000원이 될란가, 토끼처럼 막 단주 매매가 원투원투 나오곤 있는데 지금 약간 폭풍 전야인 것 같아요. 일단 뭐 토끼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상승한다면 얼른 치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네, 매수세가 좀 좋아지네요. 갑자기 저 매도 잔량들 확 소화하면서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에 비해서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이 KPM 테크는 매도 잔량 숫자가 조금 애매하게 불안불안해질 때 제가 바로 매도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도 잔량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거의 뭐 5, 4, 20, 2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이 SV 인베스트먼트가 한 틱 움직일 때마다 2, 3만 원 움직이는데 딱 300만 원 들어가 있는 이 KPM 테크가 한 틱 움직일 때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 3만 원이 움직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300만 원 들어간 한 틱과 2천만 원 들어간 한 틱이 수익률이 같아요. 이래서 제가 1000원짜리, 만원짜리를 단타 칠 때 스캘핑 할 때는 좋아합니다. 물론 그만큼 리스크도 커요. 그건 꼭 유념하세요. 네, 지금 뭐 약간씩 늘어났다가 아까 마이너스 70만 주까지 갔는데 이 매도 잔량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어요. 네,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네, 지금 계속 또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제 거의 끝물인 것 같습니다. 슬슬 눈치 봐서 방금 빨간불 한번 들어왔죠. 슬슬 매도하도록 할게요. 한 1045원이나 1050원 정도 적당히 팔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팔았습니다. 야, 실현손익 126,000원, 단돈 300만원으로 선빵 딱 한 번으로 초실현손익을 가져왔습니다. 딱 호가창이 바로 불안해지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뭐 이 KPM 테크는 거의 차트는 보지 않고요, 호가창만 보고 방금 매매를 했는데요. 다행히 제가 팔자마자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운도 좀 따라준 것 같네요. 우리 SCB는 그냥 하루 종일 원투만 하다가 뭐 별 소득도 없고 뭐. 야, KPM 테크는 역시나 호가창을 보고 매매하기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차트만 봤다면 저 자리에서 조금 더 유혹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요. 방금 제가 KPM 테크는 철저히 호가창만 보고 매매를 했습니다. 토끼 같은 주식은 특히 제 견해로는 차트보다 호가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SV 인베스트먼트는 지금 평단이 3,670원까지 일단 제가 맞춰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첫 선빵 타점으로 잡았던 3,710원 정도? 그 정도에 매도하거나 거기까지 안 준다면 종가에 그냥 팔고 나오거나 하겠습니다. 딱 그 정도가 저에게 주어진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상태로 봐서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뭐 지켜볼게요. 더 이상 제가 평단을 낮추러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야, KPM 테크는 정말 무섭게 떨어져 버리네요. 갑자기 이제 KPM 테크 그만 보고 우리 SCV, SEV, 게트고스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팔아? 이거 뭐야? 이거 KPM 테크 창이구나. 깜짝 놀랐네요.
아니 저렇게 막 단주 매매가 계속 까고 있는데도 제가 저걸 못 보고, 아니 저게 SV 인베스트먼트 창인 줄 알고 이 미니체계를 창을 바꿔놨습니다. 와, 현대리바트도 올랐네요. 오르기는. 이것도 뭐 아까 제가 KPM 대신에 들어갔으면 비슷한 정도의 수익을 봤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순간 세력이 포착됐습니다. 3만주, 여기도 3만주. 자, 한 사람이 다 걸어놨어요. 현빈, 원빈 오랜만에 또 오셨습니다. 약간 마음이 놓이네요. 그 형님들 오시면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때가 많았으니까. 아이고, 오셨어. 쓱 한번 긁어가시네요. 내가 못 볼 줄 알았니? 우리 빈 형님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저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형님들 어디 가셨대? 왔다가 갑자기 사라졌네? 뭐 TOP 한잔하고 그냥 집에 가셨나? 아니면 뭐 어디 사랑에 불시착 하셨나? 다시 와야 되는데. 오셨다. 오셨습니다, 형님. 다시 오셨네. 감사합니다, 형님. 쭉쭉 올려주십시오. 3,700 딱 10원까지만 올려주십시오. 나 그놈의 원투 정말 애쓴다, 애써. 저것들 저거 어디 그 여의도 어디 오피스텔 방 안에서 컴퓨터 한 10대 20대 켜놓고 저거 한 줄 샀다 팔아 그 짓 하고 있는 거거든요. 흔히들 부티크라고 하죠. 그런 조직들을. 형님들 또 어디 갔대? 오늘 일 제대로 안 하네. 어이구, 역시 좀 찡찡대야 다시 오시네요. 자, 그러면 제가 목표했던 3,710원 제가 오늘 처음 들어갔던 가격, 그 가격에 딱 팔고 나올게요. 그렇지, 한 틱 남았어. 오케이, 다 왔습니다. 꽉 잡으시고. 자, 팔겠습니다. 네, 팔았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 11,000주 보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 매매에서 저 가격만 오면 저렇게 팔아 제끼는 세력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그들과 똑같은 가격에 팔기로 마음을 먹기 위해서 제가 평단을 아까 계속 낮췄고요. 평단을 낮춘 뒤에 다시 그들의 목표가가 왔을 때 저도 똑같이 저의 목표가로 정하고 방금 매도를 했습니다. 뭐 그 세력보다 더 큰 세력이 있다면 지금 여기서 또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 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뭐 3시가 넘기도 했고요. 미련 없이 제가 애초에 계획했던 가격에 팔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방금 또 익절을 했네요. 근데 뭐 거의 뭐 한 2천만원 가까이 써서 익절한 금액이랑 아까 300만원으로 익절한 금액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장이 안 좋은 날은 오히려 토끼 같은 종목으로 조금 리스크를 한번 걸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되실 수도 있어요. 대신에 꼭 소액으로 하시고요. 저도 아까 딱 300만원으로만 원샷 원킬로 매매를 했죠. 저 또한 그런 토끼 같은 종목에는 그렇게 큰 리스크는 걸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거의 돈 1,000만원 이상으로 매매한 종목과 거의 버금가는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자, 뭐 장도 거의 끝났고요. 오늘 매매는 제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으로도 좀 많은 부분들, 그래도 도움이 되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약간 포인트 설명들도 해드리긴 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내가 계획했던 그 원칙을 지키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뭐 기본 전제로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타점을 처음에 선빵 날렸을 때 잘못 잡았을 때 또 프로그램 매매나 여러가지 다른 요인들을 참고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또 매도 타점은 어디로 다시 잡는지 등등 제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얻어가시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재밌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정님이었습니다.